이번엔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청와대 변호인들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7시간, 그 7시간의 행적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숙제 다시 내라고 얘기했다는군요. 자, 대통령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장우 차장. 네. 요즘 대통령이 읽고 있는 책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제 설명을 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클라우스 슈밥은 오늘 17일부터 열리는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내면서 앞으로 이제 그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겪게 될 텐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할 거냐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네, 클라우스 슈밥.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과 인연이 많은 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설명합니다.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과 관련된 자신의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성현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동서양 고전들의 좋은 글귀가 저를 바로 세웠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스 슈밥의 책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이름도 좀 재밌습니다. 뭐죠? 새로운 현재입니다. 새로운 현재.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네. 이 초유의 이 상황을 맞이해서 네. 새로운 현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근데 같습니다. 궁금한 게 청와대 참모들이 이제 대통령 탄핵 중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부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글쎄 먼저 좀 설명을 한 거잖아요. 독서에 빠져 있다. 독서하면서 소유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뭐 책을 읽으면서 소외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저에서만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 소일거리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과거에 뭐 책 읽다가 좋은 책을 읽었으면 그 저자를 불러다 대화도 하고 청와대 발탁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4년이었죠. 네. 탄핵 가결돼서 의결된 후에 국정에 이제 관여하지 않고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읽었던 책이 뭐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 아니면 마그렛 대처 이제는 지역이다 등등을 읽었고 이러한 그 독서 목록이 공개돼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 또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얻었습니다. 자, 어쨌건 헌법재판소에 숙제를 해왔는데 숙제 다시 해오라고 빠꾸를 먹었다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퇴짜죠, 빠꾸라기보다는. 바로 적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 대해 쭉 설명을 했는데 과연 4월 16일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대통령이 추가로 좀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청와대가 공개도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시간대별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서 비교적 나름대로는 소상하게 공개했다고 했는데 퇴짜를 네. 맞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어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고 네. 그날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식 집무실이다.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그날 공식 업무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상 근무였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이제 7시간 논란이 있었을 때 계속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 쭉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일일이 설명해 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5가지인가 추가로 새롭게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자, 그동안에는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확인된 내용들이 오늘 청와대가 새로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대통령이 머리 손질했다. 네. 청와대에 몇 시에 도착했고 네. 몇 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런 네.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 내용을 오늘 추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머리 손질했다는 거 들어왔고 말씀 자료를 읽었고 결국 대통령이 그동안 쭉 보여줬던 그 시간대별 활동 이후에 5가지가 더 있었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네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부족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추가로 밝힌 시작 시간이 12시 54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심 식사 이후부터의 그 행적을 지금 시간대별로 알려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네. 청와대에서 간호장교가
이 네. 관저로 가글을 가져간 시간이 보통 10시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글 그 양치질을 하거나 양치질을 못했을 때 쓰는 가글을 10시 때에 썼다는 것은 네. 혹시 그 전까지 수면을 취했거나 네. 이제 그랬을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 오전 9시 전인 8시 49분부터인데 네. 그리고 9시 이후부터는 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그 위급하고 다급한 시간에 과연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건데 청와대에서는 점심 이후 시간에서부터의 행정만 지금 이 그 행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헌재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이번 탄핵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걸 예고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의미는 대통령이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나름대로는 상세히 밝혔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뜯어볼까요? 유선 보고를 받았다. 보고 네.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네. 서면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구체적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지시를 말 한마디 하면 그게 1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1, 네. 2분이면 끝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그 많은 시간 동안엔 무엇을 했느냐?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소홀히 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청와대에 기회를 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지난 준비 절차에서 요구를 한 거죠. 7시간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 행적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퇴짜를 받은 이유가 대통령의 기억을 살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록상 남아있는 보고서 올라온 시간대만 딱딱 나왔던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대통령의 고민, 행적,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보다 이 사실을 7시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억을 되살려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기억을 되살린 것도 보이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동안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종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했고 만약에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동현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핵 사건 심판,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